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이강윤의 오늘,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나와서 놀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강윤 선생님이 팔 수술 때문에 이틀 동안 이 시간 저한테 맡기셨는데요. 제가 이강윤 선생님의 뒤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여는 말로 여러분과 뵙겠습니다. 세계 7대 부호인 페이스북 창업자 CEO 마크 주커버그가 그의 딸 맥스의 탄생을 기념하여 편지 형식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모든 부모들처럼 우리는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자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라는 겁니다. 주커버그의 주식 지분은 현재 시가로 450억 달러, 우리 돈 52조 원에 이른답니다. 대한민국 제1의 부자, 삼성 이건희 회장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진 31살의 젊은 아빠입니다. 저커버그는 첸 저커버그 이니셔티브라는 기부재단을 만들어 99%를 살아생전에 기부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의 재산 기부 소식보다 더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CEO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에 놀랐습니다. 기회의 평등, 소수자 보호, 가난과 질병 없는 사회, 포용 사회. 혹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회장님의 입에서 이런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기사 밑에 붙어있는 다른 기사를 읽고 이번엔 마음이 얼어붙었네요. 주커버그의 저 기사를 읽고 또 다른 유명인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가치가 있음을 확인한다.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끼고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시는 이 유명인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방송 시작합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 또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뉴스 브리핑 받아보실 시간입니다. 정승조 아나운서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표는 혁신 전당대회를 열어서 지도부를 교체하자는 안철수 전 대표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안 전 대표의 혁신전대 제안은 당내 분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개최가 불가능하다면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내 비주류 진영의 사퇴 압박에 대해서도 대표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지금 물러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당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혁신안이 관철돼야 한다는 의지도 거듭 피력했습니다. 예. 혁신안이 관철돼야 한다는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새 예산안이 통과됐네요. 예,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어젯밤에 본회의를 열고 자정께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총 지출 기준 386조 4천억 원 규모의 새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정부안에서 3천억 원이 삭감된 액수입니다.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입 예산 부수법안 15건도 통과됐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했던 국제의료사업 지원 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 5개 법안도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표결을 거쳐서 의결이 됐습니다. 예, 종교인 과세는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선 총선 다 지나서 이제 2018년부터 눈치 다 보고. 예. 자, 다음 예산안을 보면 근데 야당이 밀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86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핵심 쟁점에서 야당이 사실상 밀렸다 이런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인 만 3세에서 5세 무상교육 예산은 국가 책임이 명시되지 않은 채 우회 지원으로 액수도 지난해보다 삭감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또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증액에도 실패를 했고 역사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도 정부안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반면에 살수차 예산은 일부만 삭감이 됐고 노동 관련법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 지도부가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애매하죠. 여야 지도부가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한다. 예. 정치인들의 말은 한 번 더 꽈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찰이 오늘 5일 세 번째 도심 집회 신고도 금지 통보를 했죠? 예. 경찰이 오는 5일 예고된 2차 민중 총궐기 집회의 세 번째 서울 도심 집회 신고도 금지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주최 측에 평화 집회를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집회 목적 등을 봤을 때 폭력 시위로 변질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500여 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경찰에 내일 모레 서울광장에서 대학로까지 행진을 하겠다는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전에도 전국 농민의 총연맹과 진보성향 시민단체들로 이루어진 백남기 범국민대책위가 내일 모레 서울도심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 통보했습니다. 경찰이 헌법 위에 있어요. 헌법상 집회 시위는 신고 허가제가 아니잖아요. 참. 한편 5일로 예정된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서울광장 집회와 행진, 개최 가능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뭐 나왔나 모르겠네요. 예. 일단 한번 살펴보면은 서울행정법원은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5개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의 신문기일을 열고 가능하면 오늘 중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1시간가량 이어진 신문에서 양측은 2차 민중총궐기가 폭력 집회로 이어질지 집회의 숨은 주체가 민주노총인지 등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위원회 측 변호인은 지난 집회 때 일부 폭력이 있었다거나 참여단체가 유사하다거나 단체 성향으로 예단해 시위를 막는 것은 위헌적이라면서 위원회도 평화 집회를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만큼 경찰의 금지 통고를 법원이 제지해줘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경찰은 폭력으로 번진 1차 민중총궐기는 민주노총이 주축이 됐고 이번 2차 역시 형식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직이 있지만은 실제 주도는 조계사에 숨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하고 있다면서 1차 때와 유사한 불법 시위가 벌어질 것은 명약 관화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위원회는 모레인 5일 정오부터 밤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경찰 물대포에 다친 농민 백남기 씨가 입원한 서울대 병원 인근까지 7천여 명이 행진을 하겠다면서 지난달 29일 집회 신고를 했지만은 경찰이 금지 통보를 내리자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런 집행정지 신청 내기 전에 경찰은 그 백남기 선생 한번 가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답답하네요. 자, 검찰이 복면 착용한 시위 단순 참가자도 정식 재판을 하겠다고요? 예. 검찰이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 시위에 가담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구형량도 최장 징역 1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순환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한 후 내놓은 첫 조치입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하거나 장기간 도피한 불법 행위 주동자, 이를 지원, 비호하는 세력을 엄중히 처벌하도록 공무집행 방해 사범 처리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순환 검찰총장을 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네요.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어제 부산에서는 복면금지법 항의 가면 집회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복면금지법에 항의하는 가면 집회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어제 부산시 부전동 주디스테화 앞에서 총파업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 추산 1,600여 명인 집회 참가자들은 복면금지법에 항의하는 의미로 가면을 쓰고 노동개혁 중단 등을 외치면서 부산 부전동 중앙대로 등 도로를 1.5km 행진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서 13개 중대 1,200여 명의 경찰과 살수차를 동원했지만은 집회는 평화적으로 끝났습니다. 평화적으로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여야가 지역구 확대, 비례 축소, 비례 방식 개선 3대 원칙을 마련했네요. 그렇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 회동을 갖고 20대 총선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선거구 획정 문제를 오는 9일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여야는 또 오는 5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물론 국회 정개특위 위원까지 포함해서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과 관련해서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지역구 의석 수를 늘리고 비례 의석을 줄이는 데 대체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여야는 그간 논의 과정을 통해서 지역구 의석을 7석 정도 늘리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상황입니다. 예, 다음 소식. 사법시험이 4년간 폐지 유예된다. 폐지 유예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2017년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더 유지하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겁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지난 9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80% 이상이 사시 존치를 주장을 하고 있고 사회적 논란도 계속돼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또 로스쿨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 시험 불합격자 누적 현상이 둔화해 응시 인원이 3,100명에 수렴하는 때도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면서 이런 내용이 입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사법시험이 아닌 별도 시험을 새로 마련해서 합격을 하면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로스쿨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이 방안은 사실상 또 다른 사법시험을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찬성론자든 반대론자든 이 폐지 유예, 이거 애매하게 결론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50일 단식하던 동국대 김건중 부총학생 회장 오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총장과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면서 단식 투쟁을 하던 김건중 동국대 부총학생 회장이 단식 50일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동국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범동국 비상대책위에 따르면은 김 씨는 오늘 오전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이 된 겁니다. 김 씨는 전날 저녁부터 말을 하지 못했지만은 병원에 입원을 하라는 주변 권유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씨는 논문 표절 판정을 받은 보광 스님이 총장에 사찰에서 문화재를 절도한 의혹 등이 불거진 일면 스님이 이사장에 선임이 되자 이들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10월 15일 대학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동국대는 오늘 동국대 병원에서 이사회를 열 예정입니다. 동국대 비대위는 이사회에서 보광과 일면 두 스님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국대 비대위는 이사회에서 보광 스님, 일면 스님 두 스님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보광 스님, 일면 스님 이름 기억하십시오. 네. 백남기 씨의 딸 백도라지 씨가 법원에 경찰 물대포 동영상 증거 보정 신청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백남기 씨의 맏딸 백도라지 씨가 오늘 당시 살수찬의 동영상에 대한 증거 보존을 신청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백도라지 씨의 요청에 따라서 오늘 국가를 상대로 살수찬의 동영상에 대해 대전지법 홍성 지원의 증거 보존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 관계자는 당시 백 씨를 향해 물대포를 쏜 살수차가 충남지방경찰청 소속이기 때문에 이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번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에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신문기일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듣는다는 방침입니다. 예. 다음은 법원이 동양 사태에 대해서 정부 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했네요. 예. 동양 사태로 투자금을 날린 투자자들에 대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양사태 피해자 서모 씨 등 360여 명이 정부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씩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서 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2, 3년에 한 번씩 금융기관을 종합검사했고 동양증권 회사채 판매 등 관련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면서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라는 공문도 보냈다면서 지도와 검사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앞서 서 씨 등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동양사태 발생 전부터 동양증권이 판매하는 동양그룹 관련 기업 어음의 불완전 판매를 확인하는 등 피해를 막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내부 통제 절차 강화하라고 공문 보내면 이제 면죄부를 받는 거네요. 예, 참. 자, 이번엔 또 미국에서 총기 난동 사고가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총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4시쯤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쪽으로 100km 떨어진 샌버나디노의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총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목격자들은 무장한 총격범들이 건물에 들어와 사무실에서 총을 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소방당국은 피해자가 20명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고 현지 방송은 사망자가 최소 12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샌버나디노 경찰은 이후 SUV 차량을 타고 달아난 범인 2명을 사살하고 또 다른 용의자를 붙잡아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LA타임즈 등 현지 언론은 숨진 남성 범인은 미국 시민권을 소지한 무슬림 사이드 파루크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나라인데 인터넷에서는 천조국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서울에 눈이 많이 왔는데 날씨 한번 알아보죠. 예,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은 눈이 오다가 낮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공약 지켜달라고 그 말 한마디 하러 간 거잖아요. 평생을 진짜 제가 땀났어. 자신 있게 말씀드린 저희 아버지 평생을 그렇게 그냥 바르게만 살아오신 분인데 근데 아버지한테 만들어놓고 거기 누구도 대답하지도 않고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투쟁 시위만을 일삼는 민노총이 대한민국에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3만 부를 넘어서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을 겁니다.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익명성에 기댄 폭력 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협박에 지배당한다면 우리는 시민이 아닙니다.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노예일 뿐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형제. 가만히 있어. 이것이 국가입니까? 이것이 국가입니까? 12월 5일 토요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모입시다. 가장 평화롭게, 그러나 가장 단호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합시다. 우리의 힘은 작지만 합치면 커집니다. 12월 5일 오후 서울 광화문입니다. 예, 12월 3일 목요일 이강윤의 오늘 시간에 저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사기꾼 간별사님, 이강윤 씨가 감기에 걸렸나? 아니요. 이강윤 선생님 지금 팔 수술 때문에 하셨고요. 저는 이틀 동안 이강윤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이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맛있는 수다에 나온 사람이에요. 예. 낭만고양이님, 자승, 일면, 보강 이 땡중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법륜 스님 등 스님들이 지팡이로 때려잡아야 할 듯. 법륜 스님 폭력 안 쓸 것 같아요. 낭만고양이님, 법륜 스님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법륜 스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워렌 버핏 67조 원님, 선거구 획정도 정치개혁은커녕 여의도연구소 새누리당 뜻대로 문재인 당대표, 이정호 원내대표 야당 완패, 지역권 늘리고 비례대표 줄여, 정반대 계약 강력 규탄, 계약시 정의당인 재앙. 이 선거구 획정 부분이 참 답답합니다. 이거 원래대로 의미라고 한다면 비례대표가 늘어나는 게 정상이죠. 지역구가 좀 줄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말도 못 꺼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갈고리 촌축님, 새누리당에 입당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청장이 3일 대구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용판.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그렇죠. 대선 전국에서 댓글 문제에서 박근혜 정권 아니죠. 박근혜 후보 측에 손을 들어줬던 서울경찰청장이죠. 김용판. 대구 어디야? 이게 뭐 대구 달서을지였고 달서을지였고 대구로 나간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예. 무슨 낭만고양님의 김용판 이름 딱 정확하게 적어놓으시네. 자, 정치 이야기님, 울나라 경찰은 소설 쓰는 집단인가 봐요. 소설만 씁니까? 그 이상도 많이 상상도 많이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 집회 이거 계속 이제 우리 정승주 아나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집회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헌법은 이제 이 집회 결사 이거 자유 이거 허가 신고거든요. 우리 할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헌법 위에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 위에는 누가 있죠? 예. 대단군님,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폭력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읽히네요. 그렇죠. 폭력이 있으면은 온통, 모든 뉴스가 다 메시지가 거세되고, 그 폭력 현상에만 매몰이 되니까, 그걸 유도했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근데 어떻게 되든 간에, 전 이번 2차 총궐기에, 또다시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경찰은 집회 시위를 방해하지 말고 헌법 속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만 합니다. 왜냐? 민중의 지팡이잖아요. 정권의 지팡이가 아니라. 더 세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더 세게 이야기하는 걸 나중에 마수다에서 더 세게 얘기할게요. 우리 임대인 PD님이 웃고 계십니다. 자, 지금, 한참 지났나요? 시간 얼마나 지났어요? 얼마 안 지났죠? 난 한참 지난 것 같아. 처음이다 보니까. 전 5시 24분, 58초, 59초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방송하러 다녔어요. 새 아이의 아빠고요. 이렇게 여기저기 방송국 다니면서 눈을 많이 맞았습니다. 눈 맞으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럴 때는 첫눈에 대한 추억이 많은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그녀는 어디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이정석의 첫눈이 온다고요 라는 노래도 생각이 나고요. 그런데 이 추운 날 동국대에서 단식 투쟁을 했단 말이죠. 학생이 병원에 실려갔단 말이죠. 대상이 종교인입니다. 대한민국 진짜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이런 상황에서 답답한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대한민국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일단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아직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광고 하나 더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자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예, 지금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경제TV의 이인철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평론가 최유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네. 예. 3분기 성장률이 최근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발표를 했죠. 이게 지난달 속보치가 발표가 되는데 당시에 1.2%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높은 1.3% 성장했는데 이게 지난 2010년 2분기 후 5년 3개월 만에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예. 성장률이 높아지면 실질 소득도 느는 효과가 있는데요. 3분기 실질 국민 총소득 GNI도 해외에서 벌어진 이자나 배당 소득을 포함하게 되면 2분기보다 1.4% 늘었습니다. 성장률 높아졌고, 그리고 국내외에서 우리 국민들이 투자해서 벌어들인 이자나 배당 소득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 5년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기록한 이면에는 주로 부동산 경기 활황이 성장률을 이끌어 올렸다라는 이야기도 있네요.
맞습니다. 이제 크게 이제 5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배경이 뭐냐,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3분기 동안 이제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뜨거웠죠. 여기다 이제 소비 진작책, 정부가, 개별 서비스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 효과가 맞물렸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부동산 시장 영향이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산업별 성장률을 보면 그렇습니다. 산업별 성장률을 보게 되면 건설업이 3분기에 5.6%나 증가했습니다. 5.6%. 대표적으로 이제 제조업을 보게 되면 수출이 그동안 부진해서 0.1% 거의 제자리 걸음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 경기도 2분기에 대한 기저 효과로 회복은 됐지만 1% 정도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업 성장률이 5.6%라는 건 지난 2009년 이후 거의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그러네요. 실제로 여러 가지 신도시, 경기도 인근에서 아파트 공급 늘어났죠. 세종시, 대구 지역까지 이제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3분기 성장률이 부동산 시장에 의존한 게 아니냐라는 평가고요. 여기다 이제 정부가 추경 편성했고요. 또 개별 소비세 인하했고, K 그랜드 세일 했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렸는데, 정작 설비 투자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수입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전에 발표됐던, 10월에 발표됐던 속보치보다도 줄어서, 감소해서, 이 제조업 관련 지표는 그대로 여전히 좀 썰렁한 편이다. 상황이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문제는 오는 2018년에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해서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제기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KDI가 이제 좀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70만 가구. 70만 가구.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1990년 이후 거의 2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인데요. 예, 그러네요. 이게 지금 주택 공급 물량이다 보니까 입주하는 시점은 2, 3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3년 뒤 입주 시점이 오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3만 채 이상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가 세웠던 중장기 주택 공급 물량이 연평균 한 27만 호인데 올해가 3배 가까이 늘어나다 보니까 입주 시점에 미분양이 준공 후 미분양이 늘게 되면 건설사만 어려운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 그리고 금융 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지금 오는 15, 16일 날 옐런 의장이 또 금리 인상 이야기한다면은 이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당국이 벌써부터 대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오늘 이제 김종영 금융위원장이 또 한 번 거듭 강조를 하고 있죠. 지금 조만간 이제 이 가계부채 세부 대책을 이달 중으로 내놓겠다라는 건데요. 그 내용의 글자를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대출 가능한 주택 대출의 경우 비거치식 그리고 분할 상환으로 이제 종용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변동금리 주택 대출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이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해서 이게 이 부채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따져보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오늘 또 이 새로운 게 대출자들이 이제 주택 대출뿐만이 아니라 총 부채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이런 이 개별 부채까지 모두 합쳐서 대출 규모를 산정하는 이른바 이제 총부채 상환 부담을 여부를 좀 따져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부동산 시장도 안 좋은 데다가 가계대출에 대해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되면 더욱더 이제 부동산은 또 침체될 가능성이 높고 대출은 또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출 관련된 정책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거 골탕 먹는 건 국민들만 골탕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이제 크게 이제 빚을 내서 대출 받으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그 리스크 위험이 좀 커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남녀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출생한 그 신생아의 경우 기대 수명이 무려 평균 82.4년입니다. 82.4년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고사가 아니고 이 경우에는 평균 82년 이상 산다는 건데요. 특히나 이제 여자가 남자보다도 6.5년 정도 더 오래 장수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오늘 통계청의 발표를 보니까 지난해 태어난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평균 이 기대 수명이 79세, 여자의 경우에는 85.5세입니다. 85.5세. 예, 이러다 보니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기대 수명이 남자는 0.5년 늘었고요. 예. 여자는 0.4년이 늘어서 OECD 평균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남자는 1.2년이 더 길고요. 여자는 무려 2.4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OECD 34개국 가운데 남자의 경우에는 한 17위, 여자의 경우에는 이 기대 수명의 경우에는 4위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뭐 흡연율 감소한 것도 뭐 영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보다 이제 건강 관리에 좀 더 힘을 쓰는 것들이 원인이 아니냐. 여기다 이제 최근에 사망 원인으로 이제 뭐 심장 질환이라든가 뇌 질환이 있지만 이게 굉장히 이제 3시간 이내 이제 응급 처치받아서 이제 좀 병원에 이제 시술이 좋아진 것도 좀 그나마 이런 이제 생명을 연장시키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참 오래 사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중산층의 40%가 은퇴 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 오래 살면서 빈곤층으로 계속 살면 참 불행한 건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NH투자증권의 이제 100세 시대 연구소가 있는데요. 여기 나온 보고서입니다. 이 제목이 2016년 대한민국의 중산층 보고서. 부제가 이제 중산층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요. 2인 가구 이상 30대부터 50대 중산층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겁니다. 조사해보니까 월 평균 소득은 한 374만 원 수준이었고 순자산이 한 2억 3천만 원. 그런데 이들의 이제 문제는 이 중산층의 이 39.9%가 은퇴한 이후의 소득이 노후의 중산층의 하단선이라고 할 수 있는 100만 원 이하로 기준점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이제 중산층이라는 게 뭐냐? 중산층이라는 건 이제 우리 국민 전부 소득을 이제 일렬로 나열했을 경우에 중간 소득의 절반, 50에서 150%에 해당하는데요. 지난해 기준 월 소득 4인 가구 기준 중산층은 187만 원에서 많게는 563만 원 사이 버는 가구를 말합니다. 근데 이런 가구들이 10명 가운데 4명, 직장 생활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노후에 은퇴하고 노후에는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던데 우리나라 남녀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게 은퇴 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경제가 좀 살아나서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오늘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경제TV의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지금은 이강윤의 오늘의 출연이 아니라 이강윤 선생님 대신 진행하는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제 얼굴까지 막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잠시 게시판을 볼까요? 썸녀와 나무꾼님, 시사 개그맨 노정열과 제 모습을 예전에 민중의 소리에서 개구쟁이라는 이제 시사 개그 쇼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진이네요. 이때만 해도 머리가 좀 있었어요. 왼쪽에 있는 게 접니다. 머리가 있어요. 지금은요, 머리가 여전히 조금 남아 있습니다. 참 미래를 여는
공동추진위원회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최장훈 대학원 총학생회장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30분 전 천막에서 봤는데 학교 근처에서 보신 분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연락되시는 분도요. 그 대학원 총학생회장 이게 투신 얘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근처에서 보신 분 제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긴급하게 아까 저희가 뉴스 전해드렸죠. 부총학생회장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거요. 자, 즐거운 지식님, 동국대 사실 시주 받아서 운영하면서 정권에 충성하는 것은 또 뭔지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온갖 스님들 만나서 새누리표 동원합니다. 그걸로 국회 연타석 4선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굽니까? 4선까지 했다는. 앵간한 사람들. 4선까지 하는데, 그렇죠. 종교계의 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저도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2005년도부터 방송을 했거든요? 그 전에는 뭐였냐면 정치 컨설팅을 했어요. 정치 컨설팅. 정치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연설문도 써주고요. 가끔은 이제 돈을 많이 받게 되면은 책도 써줍니다. 예.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도 해주고요. 연설 지도도 해주고요. 예, 옷도 어떻게 입어라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서 어떻게, 얘기해라. 이 사람 만나서 어떻게 얘기해라. 이런 것까지 다 코치하고요. 또 뭐 할까? 뒤에서 또 장난질도 치고요.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직접 개입해서 뭔가 추잡한 일을 다 하는 것이 한국 정치 컨설팅계의 현실입니다. 예, 그게 싫어서 그만뒀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제가 잘 알죠. 예, 지금쯤 이제 선거 한 몇 개월 남겨놓고 뭐 하고 있는지 제가 잘 알아요. 예, 밑에서 표 작업하고 있습니다. 표 작업이요. 그 표 작업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 이걸 선관위에 꼰질러야 돼. 그냥 이게 알리는 게 아니라 꼰질러야 돼요. 그래서 선관위가 직접 가서 덮칠 수 있도록. 그런 정치인들은 결국 우리한테 해가 되니까요. 여러분도 이거 신고하세요. 나중에 포상금 받습니다. 예, 포상금 주는 건 50배 받습니다. 나온 돈에. 최현님 반갑습니다. 항상 반가워요. 저는 저희 국민TV 와가지고 방송할 때가 제일, 다른 방송국은요, 눈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눈치가. 난 참. 왜냐하면은, 제가 할 말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말을 좀 이렇게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은 저쪽 진보 쪽에 있는 저 평론가들은 꼭 그렇게 나누진 않지만 뭐 저래 이런 욕 먹을까 봐. 제가 대표는 아니지만 그래서 긴장하거든요. 근데 여기 국민TV 와서는 좀 실수해도 봐줄 것 같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푸근해요. 그래서 매주 여기 와서 녹화하거나 녹음하게 될 때 먼저 이 국민 카페 밑에 지하에 있는 국민 카페 가서 제가 좋아하는 달달한 핫초코를 마십니다. 벽에 매출을 살려야 한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 한번 웃어주고요. 그리고 원고를 쓰죠. 열심히 쓰고 또 올라가서 녹화를 하든 녹음을 하든 합니다. 국민 TV가요 저한테는 고향 같습니다. 너무 편해요. 좀 실수해도 봐주시겠죠? 자, 썸녀와 나무꾼님, 나묵금님. 중국의 SDR 편입으로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뭔가요? 내 왜 이렇게 질문하는지 알겠어. 내가 이거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중국의 SDR 편입에 관련된 이제 방송을 했거든요. 제가 원래 정치평론을 하다가 안 팔려서 궁여지책으로 경제평론을 했더니 야, 너 잘한다. 경제평론 계속해라. 그래서 경제평론만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안 시켜줘요. 그래서 지금 경제평론만 하는데 질문하셨으니까 답 드릴게요. 중국의 SDR 편입이 뭐냐면은 SDR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그러니까 보통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죠. 마이너스 통장. 국가가 갖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가 갖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 SDR인데 여기에 중국의 위안화가 편입이 된다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달러가 있죠? 유로화가 있죠? 또 뭐가 있죠? 파운드화가 있고 엔화가 있죠. 이 네 가지가 이게 SDR에 이제 있는 이제 기준 화폐죠. 근데 여기에 위안화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위안화가 이번에 들어가면서 파운드하고 엔화가 떨어졌어요. 제3의 화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안화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되는, 세계적으로 이게 돈이 많구나, 외화를 많이 보유하고 있구나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마이너스 통장 뭡니까?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개념으로 아주 쉽게 러프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하고 오고 가는 경제, 특히 수출 지역이 1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SDR 편입은 중국의 위안화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거고, 우리에게는 나중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겠죠. 계속 글 올려주세요.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자,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퍼뜩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가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뉴스K가 위클리 종합뉴스로 돌아왔습니다. 깊이 있는 취재, 날카로운 시선이 담긴 뉴스가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새로워진 뉴스K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